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에 머무르면 안 되고 글로벌로 무조건 진출하는 회사. 근데 글로벌로 진출 이미 한 회사 말고 막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한테 엄청나게 기회가 있다. 루닛도 당연히 이제 막 진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엔터도 딱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거죠. 엔터 기획사들이 엄청 막 해외에 막 활발하게 진출한 것처럼 막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미국 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그래도 두 자릿수는 될 줄 알았거든요. 6%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한 10배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처럼 네.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조금 뜨는 종목들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좀 핫한 종목들이 네네.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업이 속한 전체 산업의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약 350조 시장이라면 이미 2차 전지는 지금 약 200에서 250조 시장이고요. 이게 3년 안에 600조 시장이 되고 2030년에는 850조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시장 자체도 원래 커야 돼요. 자동차 관련된 연관된 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시장이 엄청 반도체랑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자체는 성장이 안 되더라도 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은 별도로 성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 마찬가지. AI 보니까 지금 AI 의료 관련돼서 엄청 뜨잖아요. 근데 AI 의료 뭐 예를 들어 루닛이 그 루닛 인사이트라고 검진하고 진단하는 그 예방 프로그램 솔루션 그거 루닛 인사이트 그 프로그램 하나만 팔리는 게 1,500만 달러인데 그거를 전체 시장 규모로 판단하면 10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루닛이 그럼 인사이트 그 프로그램 하나만 파냐? 그와 연관된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뭐 루닛 스코프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AI 의료 시장은 초기 세팅 단계가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서 10조라는 시장이 생겼는데 연관된 시장들이 계속 생기면서 50조, 100조 시장이 가는 거죠. 2차 전지도 그 배터리의 가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 시장만 100조, 150조 시장이 생겼는데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가 목에 차니까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양극재랑 음극재에 필요한 알루미늄박, 동박 뭐 기타 또 밑단의 소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전방 산업이 커야 되고 전방 산업이 일정 규모가 돼야 되고 그 전방 산업 자체가 성장률이 뭐 완벽하게 정확한 성장률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전체 밸류체인 성장률이 한 4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제일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루닛을 포함한 AI 인공지능 시장은 대략적으로 연평균 그래도 20% 정도 성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게 보는 엔터도 거의 20% 가까이 나와요. 한 15에서 20% 성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나는 20%까지 보면은 너무 그 선택하는 산업의 폭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나는 그래도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난 10%로 잡을게. 그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률이 10% 이상 되면 그 안에서 개별 기업 성장률 30%, 50%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산업의 성장률이랑 산업의 전체 파이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럼 그 안에서 많은 기회들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업 안에서 당연히 특별한 뭔가 강점이 있어야겠죠. 그게 기술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진 뭐 강력한 뭐 마케팅이나 영업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회사만이 가진 고유의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회사만 가진 뭐 고유의 뭐 공정이나 뭐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특정한 워렌 버핏이 말하는 일종의 경제적 해자 그게 꼭 기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산업 내에서 어떤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은 그럼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영업이익률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중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HPSP라는 회사는 완전 독점이거든요. 그냥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이거든요. 그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SMC, 삼성전자 다 고객사인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진을 55%나 주고 그 회사 장비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ASML. 그냥 노광 장비하면 ASML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3천억짜리 장비를 그냥 줄 서가지고 TSMC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노광 장비 받으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국의 ASML을 하는 장비가 이제 HPSP라는 장비가 나온 거예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뭐 제가 막 그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를 좋게 얘기해서 엄청 욕은 많이 먹었지만 꾸준히 계속 욕 먹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야 대주전자재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어떻게 되긴요, 성장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회사가 망하겠어요? 대주전자재료는 사람들이 주가 안 오르니까 막 굉장히 막 공격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이 회사 아주 계속 기회가 있겠다. 네. 그렇게 보는 게 그 실리콘 응급제라는 게 만드는 회사가 막 심지어 막 요새는 막 실리콘 응급제 막 대기업이 막 개나 소나 다 하겠다고 해요. 뭐 포스코 당연히 하겠다고 하죠. 왜냐면 포스코는 포스코 퓨처엠 응급제 사업을 하니까. 그다음에 어디가 하겠다고 하냐면 SKC도 하겠다고 하고요. SK 머티리얼즈도 하겠다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LNF까지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공급사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는 뭐 이 회사들 막 공장 짓겠다고 하면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주전자는 이미 국내에서 압도적인 생산 캐파 1등이고 이 회사가 가진 이제 실리콘 산화물 관련된 기술력은 넘사벽인 거예요.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미 기술 진입장벽이 존재하는데 회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연간 막 570억씩 1000억씩 들어와서 캐파를 계속 늘려요. 그럼 현재 캐파 1등인데 2030년까지도 이 현 상태로만 유지하면 계속 캐파가 1등인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라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1등인 회사는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부진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성장하는 산업 중에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해외로 당연히 수출. 글로벌로 무조건 진출하는 회사. 근데 글로벌로 진출 이미 한 회사 말고 막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한테 엄청나게 기회가 있다. 루닛도 당연히 이제 막 진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세계 4위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막 진출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초입 단계에 있는 거죠. 엔터도 딱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엔터 기획사들이 엄청 막 해외에 막 활발하게 진출한 것처럼 막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일본하고 중국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막 글로벌 엔터 시장을 잡고 있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음악 시장 중에 제일 뭐 큰 데가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고. 근데 미국하고 유럽 시장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가 당연히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그래도 두 자릿수는 될 줄 알았거든요. 6%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한 10배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그렇죠. BTS 신곡 내면 그냥 핫백 무조건 1등 찍잖아요. BTS만 찍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뭐 뉴진스도 있고 르세라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븐틴도 있고 뭐 TXT도 있고 핫백에 들어가는 아티스트가 엄청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게 다양해지면서 연차가 오래된 그러니까 뭐 BTS처럼 이제 BTS가 거의 7년 차더라고요. BTS랑 막 이제 저연차들 있잖아요. 1년 차 막 르세라핌, 뉴진스 이런 저연차랑 고연차의 사실은 갭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BTS가 앨범 100만 장을 만들 때까지 3년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면 뉴진스나 르세라핌은 100만 장 파는데 7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거는 엔터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엔터 회사가 무지 욕을 많이 먹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YG잖아요. 빅뱅 의존도. 사실 하이브도 엄청 욕먹었죠. BTS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했는데 지금 BTS 의존도가요 40%도 안 돼요. 세븐틴이나 TXT나 르세라핌이나 뉴진스가 너무 잘해가지고 나머지 아티스트의 앨범이랑 콘서트 판매량으로만 해도 이미 6천억, 7천억 매출 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다양화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그 연예인에 의존하지 않는 이렇게 시스템화된 거죠. 그래서 시스템화 됐는데 이미 시스템화로 너무 잘하는데 시스템화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현지 아이돌을 만드는 거죠. 미국 현지 아이돌 만들고 일본 현지 아이돌 만들고 중국 현지 아이돌 만들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A2K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걸그룹 만들잖아요. 그걸 지금 너무 잘 시스템화한 거예요. 물론 현지화해서 성공할지 안 할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뭐 니주나 있지 현지인 멤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A2K나 JYP가 하는 걸그룹 프로젝트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럼 그게 이제 스타트 끊으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겠죠. 그리고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막 칼군무에다가
비주얼에다가 그런 게 모든 게 완벽하게 다 그냥 갖춰진 아이돌이 없더라고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너무 완벽하잖아요. 춤도 그렇고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아이돌 좋아하시죠? 아이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 없는데 이거 행복해 보이시죠? 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네. 예. 아 그리고 또 이거 얘기하면 나이가 나와서 저 막 김건모 막 이런 세대인데 신승은 이런 세대인데 김건모 신승은 콘서트 가면 콘서트 가격이 뭐 5만 원대였거든요. 저 간 적 있어요. 근데 아니 지금 뭐 BTS 그런 가격은 유럽 상상할 수도 없고요. 유럽에서 안표 팔린 게 42만 원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콘서트 가격 자체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7배, 8배 이미 올랐고. 그럼 7배, 8배 오른 콘서트 가격이 갑자기 10만 원대로 떨어질까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인 거죠. 그리고 해외에 막 진출하기 시작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도 콘서트 최초로 중동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앨범이 잘 팔리고 앨범을 토대로 당연히 콘서트가 글로벌화돼 있고 우리가 전혀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북미나 유럽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시스템화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는 또 재미난 게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뭐 과거에는 메타버스랑도 연결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아니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하이브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본격화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했는데 그게 조금 2년 늦춰진 거예요. 내년 상반기로. 그러니까 뭐 하이브 BTS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거의 8천만 되더라고요. 그럼 8천만의 1%만 해도 80만이잖아요. 그럼 그 80만 팬덤이 그 플랫폼에서 뭐 안 사겠어요? 굿즈 상품. 그러니까 굿즈 상품 판매 금액도 1,00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MD 그 굿즈 상품이. 그래서 저는 이런 그 BTS란 IP, 르세라핌이란 IP가 가진 확장성이 저는 너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엔터는 과거랑은 완전 이제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엔터주 매출이나 이익이 숫자가 찍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올해 역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매출과 이익에서 10% 이상, 15% 이상 성장이 나오고요. 그 덩치가 큰 10조짜리가 매출과 이익이 10%씩 나오고 JYP나 SM이나 YG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거의 20%에서 30%씩 나오거든요. 특히나 JYP 좋아하는 이유는 하이브나 이제 SM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이 10% 초중반인데 JYP는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계속 지금 3년 연속 30%가 넘었고요. 그 24년, 25년도에도 계속 그 30%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 관련된 회사는 사실은 경기랑 영향을 안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내 아티스트는 내가 지킬 거 해가지고 나는 굶고 라면 먹더라도 내 아티스트 앨범 사주는 거죠. 콘서트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구조적인 현상이 꺾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엔터주는 계속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뭐 초전도체하고 맥신.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CATL 약간 뻥튀기 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 CATL도 막 우리 충전 10분 만에 완성했대요. 실체는 없어요. 저는 35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너무 부족했거든요. 주식 투자를 조금 의미 있게 하려면 종잣돈 일단 정도는 모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